안녕하세요. 네, 가을동물병원 백남문 원장입니다. 마포 굿모닝 동물병원 백결입니다. 도리틀 동물병원 정인수 원장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예방접종을 왜 할까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네. 부주제는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네. 많이 사실 듣는 얘기죠. 정말 중요해요. 예방접종. 많이 중요하죠. 네. 일단은 예방접종을 애기들, 강아지 같은 경우, 강아지 먼저 얘기해볼까요? 강아지 몇 번 맞죠? 처음에 데리고 오면 몇 가지를 몇 번 맞나요?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종류가 우리가 종합백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섞여 있는 그거, 코로나 장염이라고 하는 장염주사, 캔넬코프라고 하는 뭐 기관지염, 감기 같은 그거,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광견병, 그리고 그 조류독감이라고 일컬어져 있어요. 네. 신종플루, 네, 신종플루라고도 알려져 있고 하는 그 인플루엔자,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사 접종을 하죠.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몇 번을 하죠? 아기 때? 저희가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거가 있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종합접종은 5번, 저희는 2주 간격으로, 코로나 장염은 3번, 그것도 마찬가지 2주 간격, 캔넬코프 주사, 감기고 주사는 2번, 광견병 1번, 인플루엔자 처음 접종 때는 2번. 네. 겁나게 많죠. 아, 코로나 장염을 3번 맞추시는구나. 저희 3번 해요. 저희는 2번. 저도 2번 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총 5번을 병원에, 6번이죠? 6번을 병원. 6번이 아니고 7번이구나.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 선호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좀 같이 안 맞추려고 하는 백신들이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약간 알러지 반응 좀 독하게 나타나는 종합 백신이랑 광견병 주사랑 인플루엔자, 그거 3개는 서로 같이 2개 항목들이 섞이지 않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5번 오시고 항체 검사할 때 광견병 주사 맞고 그러면 6번째, 그리고 인플루엔자 2번, 총 8번 오시네요. 8번. 2주 간격 8번. 많이 오네요. 그쵸. 많이 오네요. 지긋지긋하죠. 그러네. 저희는 한 번 줄여가지고 7번. 7번. 저도 7번. 그래. 저 신종플루까지 강아지 같은 하면. 경우. 네, 강아지.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접종을 많이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보호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말씀이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몸에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줘가지고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질병에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접종을 한다. 그렇죠. 미리 그 균, 바이러스들의 노출을 시켜 줘가지고 그 녀석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들을 적절하게 만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병원성이 없는, 그렇죠. 똑같은, 그러니까는 허물만, 껍질만 있는 애들, 쉽게 말하면 이제 허물만 있는 애들을 몸속에 주입해가지고 얘랑 비슷한 얘가 들어올 거니까는 미리 준비해놔라라고 이제 몸에다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왔을 때 항체가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건데, 몸에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항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실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신 스케줄이 끝나고 항체가 검사. 그렇죠. 항체가 검사를 해서 네. 적정량의 항체가가 이제 나오는지 검사를 해보는 거죠. 항체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호자분들이 이거를 왜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좀 비싸니까. 비싸죠. 일단 비싸긴 해요. 접종은 일반적인 검사들 2만원, 3만원 이러다가 갑자기 뭐 5만원 6만원 막 이렇게 뛰니까 비용도 비싸고. 네네네. 근데 항체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근데 사람마다 체질도 다 다르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면역성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쉽게 노출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강아지들도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반응들이. 맞아요. 어떠세요? 최대 몇 차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저도. 10차까지 해요, 10차. 10번까지 했다가 이제 보호자분한테 얘는 면역계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체가 생기지 않는 아이니까 이 특정한 질환들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지 않는 아이니까는
조심한 게 호텔이라든지 네. 강아지 호텔이나 카페 또는 뭐. 산책하실 때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그렇게 알려드리죠. 걔도 황체가 꼭 그 검사하는 3가지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낮게 나와가지고 또 위험하게. 그렇죠. 백신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사실은 이 회사 백신을 써서 안 돼서 다른 회사 백신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오차까지 간 건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0차. 네. 근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애들은 거의 10마리 중에 9마리는 거의 항체가 다 잘생기는 애들인데 맞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 10마리 중에 1마리가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거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오차를 정확한 스케줄로 하게 되면 제 경험상으로는 한두 번 정도가 더 필요한 친구들이 한 10마리 중에 2마리 정도? 그렇죠. 저도 한두 마리 정도 20% 정도는 한두 번 정도가 더 필요한 경우들. 한 80% 정도는 그래도 추가 접종 없이 매년 이렇게 보강 접종들만 해주시면 될 정도의 항체가 잘 나오는. 근데 저희가 이제 불안한 건 그 한두 마리 정도가 2마리 정도 예방 접종 스케줄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라는 거 결국은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건강한 것도 문제지만 그 백신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 보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거든요. 일단 걸리면은 생사를 오가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일 무서운 건 홍역. 홍역은 정말 홍역 제일 무섭고. 무서워. 근데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보호자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예전에 강아지 키웠을 때 이렇게 주사 많이 안 맞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맞추냐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 이제 뭐 수의학도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그 백신들이 많이 개발이 된 것과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집에서 묶어서 키우셨는데 지금은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가 많이 모이는 곳이 많잖아요. 병원, 미용실, 호텔, 또 이제 강아지 놀이터, 애견 카페, 그리고 이제 또 산책하는 데도 동반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들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맞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플러스 또 그 외국의 가족들이나 친구분들 계시는 경우는 특히 뭐 코로나 장염이라든지 캔넬코프 감기 주사 같은 것들 그거는 놓지도 않는 주사인데 거기 너무 과잉 진료한다고 왜 넣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외국의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와서 외국에 살다 와서 혹은 이제 그런 어떤 사이트나 이제 이런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나라마다 환경들이 다 달라요. 사실은 코로나에 안 걸려 없어 걔네들은. 없죠. 미국에서는 심지어 홍역을 대학병 이렇게 큰 병원에서도 진짜로 1년에 1마리, 2마리 볼까 말까.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많이 아직은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력하게 권해드려야 되고 철저하게 접종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그 모여갖고 이렇게 애들 분양하고 하는 것들 얘기했는데 아직은 그런 시스템 애들 뭐랄까요 농장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100% 좀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청결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있죠. 후진국성 전염병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직 있어요. 있어서 꼭 맞춰주셔야 한다.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가 아니에요. 꼭 맞춰주셔야 한다. 꼭 해야 돼요. 꼭. 그 예방접종 관련해가지고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강아지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산책을 못 시킨다. 밖에 얘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데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시죠 보통?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라는 게 보호자님이 봉다리에 싸가지고 들고 먹여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몸 어디에도 묻혀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님이 집에만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하고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기타 환경들에서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파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네. 수개월 상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보 강아지가 진짜로 설사를 싸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 길은 이미 한 2, 3개월 동안은 파보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 파보의 길. 지나가면은 그냥 파보 바이러스를 막 싹 다 묻히고 이제 같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맞죠. 사실 전파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정말 그 집에만 있다고 그 역학을 해도 저희가 다 밝혀내기는 알 힘들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만 있는 강아지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좀 해줘야 된다. 사실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아지가 뭐 미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출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드물게라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좀 예외적인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요. 예방주사 맞고 알러지 반응이 좀 크게 온 경우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 어떤 반응이 보여요? 반응이 보일 때는 주로 이제 보호자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제 구토 그리고 이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얼굴이 이제 붓는 거, 호흡이 가빠지는 거, 가빠지고. 호흡이 막 가빠지는 거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쇼크이 올 수가 있죠. 쇼크이 오면은 일단 아기가 혈색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이제 정신이 쓰러지는 네. 그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접종하고 나서 그런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 있는지 오시라고 보호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경우들이 한번 겪으시고 나면 이듬해 주사를 또 맞추는 거가 엄청 고민이 되시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드리는 건 비용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긴 하는데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매년 항체가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가 잘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추가 접종 보강 접종을 하지 말고 그냥 그 해는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가 추천이 되지만 사실 비용 그 항체 검사하는 비용이 접종 비용의 몇 곱이죠 몇 곱이 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보통 그래서 이제 추가 접종을 보통 하는 경우죠. 자, 이것으로 그러면은 예방 접종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네. 인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뭐 인사 멘트를 예방 접종을 잘하시고 건강하게 키우세요죠. 네. 예방 접종 잘하시고 건강하게 키우세요. 아이고 새끼.